달러화는 미국 경제가 다른 국가보다 높은 금리와 유가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로 상승했다고 하죠. 달러 인덱스를 한번 봐볼게요. 시장에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따라라라. 지금 달러가 강세예요. 뭐 채권금리도 올라가면서 채권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달러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는 달러가 강세의 모양새로 계속 올라가죠. 107.17까지의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랐어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좀 발생했느냐. 환율도 다시금 올라가기 시작했죠. 어우 씨, 환율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라고 얘기하나? 달러 원 환율. 달러 원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갔지. 1300 아니 고가로 봤을 때는 1367원까지 올라. 어우씨 진짜 많이 올랐다. 1367원. 요때가 1341원이었지. 1341원. 1341원에서 1367원. 그러면 뭐야? 26원 올라갔죠. 와. 단 3일 만에. 이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시장에 좀 좋진 않지. 특히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해외에서 봤을 때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 회사의 그 재무제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재무제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무제표는 원화로 되어 있잖아요. 원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되면 그 회사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무제표는 원화잖아, 원화. 원화로 된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 아니겠어요? 달러 재무제표가 아니잖아. 그럼 원화가 약세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원화를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원화를 갖고 있으면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에 안 좋은 거야. 지수에. 이해하시죠? 그런 것이 이제 통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한번 볼까요? 모두 봐야 되려면은 달러 엔 환율. 달러 엔 환율도 좀 봐야 돼. 이게 지금 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아시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미국하고 유럽은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근데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특히 한국은 금리를 못 올렸지. 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업들이 계속 도산하잖아. 지금도 건설사들 엄청 도산하고 있잖아요. 계속 부도나고 있잖아. 아시죠? 예. 그리고 PF 대출도 연체율 엄청 올라가고. 부동산은 말이 아니에요. 전멸입니다. 요번에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은 거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약 40조인가요? 4, 50조 정도가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공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근데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어느 정도 차갖고 이제 제한이 되기 시작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거품이 빠지겠지. 정상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경제가 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냥 대출로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건 위험한 거죠. 대출인데. 지금 뭐 경제가 좋아지는, 소득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겠잖아.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 쪽은 되게 매우 위험하지. 뭐, 이거 뭐 위험한 거 알잖아요. 예, 부동산 쪽은 엄청 위험하죠.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네, 미국 달러 N 환율 지금 149.84까지 올라왔죠. 이게 계속 엔화가 약세 보이죠. 근데 엔화가 약세 지금 꽤 많이 올랐어. 아마 이게 엔화가 달러 대비 150엔까지 넘어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일본 정부에서 개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본 정부에서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BOJ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요약본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일본은행 9월 회의의 의견 요약에 따르면 더 많은 정책 위반자들이 극도로 느슨해진 정책의 궁극적인 종료 전망에 대해 논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좀 완화 정책을 긴축으로 이제 전환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긴축. 네, 긴축 정책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해봤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잘 이렇게 보시면 잘 직관적이지 않으셔가지고 잘 모를 수 있는데 반대로 봐볼까요? 인버스 관점으로. 이거 관점 보여드릴게요. 인버스가 아니라 선물. 이걸로 봅시다. 이 통화 일본의 그 재패니스 엔, 그렇죠?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눈에 띌 거야. 계속 일본의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추세로 봐보세요. 계속 하락하지. 이렇게 하락하지. 끊임없이 떨어지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본 정부에서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제 일본 엔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드렸죠. 왜 일본 엔화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일본 자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증가해버려요. 수입 물가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안 좋죠. 일본 경제. 그러니까는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거래량 증가했죠. 이 자리에서 거래량 증가 다음에 떨어진 거죠. 일본 정부 쪽에서 개입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최근에 좀 떨어지면서 거래량 증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개입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좀 뭐 엔화 쪽은 좀 정리가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예, 다음 달이라도, 다음 달이 아니라 다음 통화 정책 회의에서 약간 이제 금리 상승을 좀 이야기할 것 같긴 합니다. 엔화가 다시금 강세로 올라갈 수 있죠. 그 엔화 쪽에도 투자하신 분들은 주목해 볼 필요 있지. 지금이 엔화가 싸잖아, 그치? 약간 뭐 선물 같은 거, 이거 선물이거든요. 선물 지수. 재팬에서 엔화가 지금 빠졌잖아. 엔화가 더 빠지기는 어렵죠. 더 빠지게 되면 계속 일본 경제는 안 좋아지니까 그 물가는 올라갈 거네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놔둘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금 엔화를 약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줘야 되겠지. 그 정부에서 뭐 엔화를 산다든지 뭐 해야 되겠지. 그 하여튼간 정부에서 개입을 하겠지. 그러면 오히려 엔화는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 약간 그런 거시경제 관점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두 가지 관점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들 자산 운영하실 때 이런 거 좀 아시면 도움 되지.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데 지금 150엔화 이상으로 엔화의 약세가 지속되면은 일본 통화 정책의 변화가 그러니까 지금은 완화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완화해서 긴축으로 가겠죠. 왜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일본 정부에서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게 하겠지. 그치. 한국도 안 좋지. 한국은 원화의 약세잖아.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원화를 재무제표의 기준으로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가치는 가치는 떨어진다. 그치?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원화로 되어 있지 달러로 되어 있지 않잖아. 그 한국 기업들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이렇게 됐죠. 어제 그 세계은행에서 나온 그 보고서에서도 근데 이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특히 한국은 그러니까 성장률에도 문제가 발생한 거지. 여하튼 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부채가 높은 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 이건 FX 외환거래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환율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지.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